여러분들은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픈 곳에 따라 맞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고 약을 먹거나 시술, 크게는 수술을 받으며 치료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세상이 아프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처럼 세상도 치료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후 문제점에 맞는 치료법을 진단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각자 다른 전문의로서 세상에 대해 처방을 내린 사람들이 고대 중국의 제자백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는 신경외과 의사, 노자는 정형외과 의사, 묵자는 정신과 의사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는 한 환자를 두고 신경외과 의사인 공자는 그것이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정형외과 의사인 노자는 허리뼈의 구조 이상으로 생긴 디스크라고 말하며, 묵자는 신경성 통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같은 증상을 보고서도 서로 내린 처방이 달랐던 겁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앞서 세상이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예시를 들었는데 이 말은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고요? 세상이 무엇인지, 정상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지하고 점유하고 있는 시공간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을 정상 혹은 비정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시공간으로 표현된 세상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어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가장 크게 표현하면 우주가 되는데요. 우주는 일정한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행성의 운행 주기라든지 지구의 중력 같은 것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자연 법칙은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자연 법칙의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정상, 비정상으로 구분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을 다룰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세상은 자연 법칙과는 다른 어떤 것이어야만 하겠죠. 즉, 인간의 법칙이 적용 가능한 세상이어야만 합니다. 각 개인들이 모여 군집을 이룬 사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죠. 이러한 의미에서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게 되거나 사람들에 의해 망가지게 되고 다시 사람들에 의해 고쳐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정상적인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상이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은 특정 장소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무더운 요즘 에어컨이 제 방 온도를 알맞게 24도로 낮춰준다면 저는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말할 거예요. 즉, 정상적인 모습이란 바로 본래의 상태 혹은 만들어진 의도에 알맞게 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라는 개인의 존재가 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의도이든 진화에 의해서든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데 개인이 모여 구성된 우리의 공동체, 사회에 대한 의견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은 저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 대한 관점이나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다면 저마다 꿈꾸는 사회의 청사진 또한 크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면 한의학과 양의학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증세의 환자를 보고도 서로 다른 치료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개인이나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상태인지 비정상적인 상태인지 진단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고 그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 또한 사람마다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제자백과는 당시 극도로 혼란한 중국 고대 춘추 전국 시기에 여러 사상가들이 각자 서로 다른 관점에 따라 여러 학문과 사상을 주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학자들이 서로 비슷하거나 다른 청사진을 그리며 사회의 문제 원인과 해결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백과들은 도대체 왜 그 당시 사회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제자백과 사상은 기원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합니다. 제자란 여러 학자들이란 의미를, 백가란 100가지 수많은 학파를 의미합니다. 춘추 전국이라는 혼란기에 여러 학파의 다양한 학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주장한 것이지요. 춘추 전국은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구분되는데, 춘추는 공자가 엮은 역사서 춘추에서 유래되었고, 전국은 이후 한나라 유향이 쓴 전국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춘추 전국은 주나라 왕실의 붕괴와 관련 있습니다. 주나라는 봉건제도를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치제도로 삼았습니다. 봉건제도는 천자의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들을 왕실의 혈족이나 공신들에게 나눠주고 다스리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똑같진 않지만 서양 중세 유럽에서도 영주를 중심으로 한 봉건제도가 있었죠. 봉건제도의 약점,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혈연을 중심으로 한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대 관계가 약해지고 멀어진다는 데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끈끈하던 가족관계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주나라 천자의 권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각 지방 제후들의 힘이 천자를 웃돌게 되면서 주나라에 대한 하극상이 시작됩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시황이 진나라로 중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약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춘추 전국은 진나라 통일 이전 시기라고 해서 선진시대라고도 합니다. 정말이지 혼란, 혼돈, 무질서 그 자체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영광이 찬란하게 느껴지는 만큼 더욱더 현재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춘추 전국이라는 혼란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고자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바로 제자백과입니다. 그럼 제자백과들은 이 혼란한 세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그들이 꿈꾼 이상사회와 철학적 관점은 추후 개별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니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주요 인물과 중심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죠. 유가와 도가, 묵가를 중심으로요. 우리들에게 익숙한 공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유가 철학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공자는 인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을 전개해 나갔죠. 인은 사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도덕적 의지나 성인의 도덕적 경지로 표현됩니다. 인이라는 한자는 사람 인자와 두 이자, 두 글자가 합쳐진 모양으로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사회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살아간다면 사회는 필요하지 않아요. 나 이외에 적어도 한 사람은 더 있어야 사람의 사회적 존재로 규정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이인의 사랑이나 도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내가 아닌 남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도덕적인 마음이니까요. 공자의 유가 철학은 동시대의 다른 학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른 학파와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주장하죠. 유가와 관련 깊은 학파는 도가와 묵가, 법가가 있습니다. 도가는 유가와 반대로 세상을 진단한 학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혼란한 이유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무언가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들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죠. 어떠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분쟁 없이 행복하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요. 어쩌면 인간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이러한 자연의 모습과 일치된 삶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가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도가를 대표하는 노자와 장자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그리고 우리 사회가 혼란한 이유를 자연의 모습과는 다르게 인위적으로 꾸며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위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무언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도가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사회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인위적인 처방도 사회를 더 낫게 만들지 못할 거라는 믿음과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학파인 것이죠. 인간이 자연을 변형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로 꽉 차 있는 요즘, 더욱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의 혼란은 모두 동등하게 사랑하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보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생각은 묵자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었고 묵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집단이 바로 묵가입니다. 이들은 같이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는 겸해를 주장합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사랑을 이야기했죠. 차별 없는 사랑인 겸해는 그리스도교의 아가페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랑인 겸해를 주장하면서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한 육아의 사랑은 차별하는 사랑, 즉 별해라고 비판합니다. 너와 나, 우리 가족과 남의 가족, 우리나라와 남의 나라를 구별해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묵가의 겸해에 대해 공자의 다음 타자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묵가는 아버지가 없다. 고요. 맹자가 말이 너무 심하죠? 그래도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자의 눈에는 우리 가족과 남의 가족은 분명히 다른 거리감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를 남의 아버지와 구분 없이 동등하게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가 없는 행동이라는 이유죠.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가 아버지를 고발하냐? 왜 못해요? 아버지가 살인을 했는데요. 야, 그렇다고 아버지를 고발하냐? 묵가는 겸해뿐만 아니라 실용주의적 성격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성격을 띠기도 하는 학문 집단이었습니다. 공리주의에서는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동등하게 보는 입장이니까요. 묵자의 차별 없는 사랑과 맥락이 닿는 부분이 있죠. 고대 철학의 실용주의와 공리주의라니 흥미롭지 않으세요? 정리해봅시다. 추구시대는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에 인류 사상이 대거 등장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로 추구시대와 거의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과 사상은 유가, 도가, 묵가 외에도 음양가, 명가, 법가 등 그야말로 여러 학파의 다양한 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유가, 도가, 묵가를 중심으로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전국이라는 혼란기에 유가는 공자를 중심으로 인, 의, 예를 주장하며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무언가 행해야 한다는 마음을 중심으로 움직였죠. 유가에게는 예의와 같은 형식성이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형식을 갖춘 선한 마음의 동력이 유가의 핵심 주장이죠. 반면 도가는 노자를 중심으로 무의 자연에 대해 논했습니다.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죠. 특별히 무언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겁니다.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거슬림 없이 유연한 모습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묵자를 중심으로 한 묵가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겸해 사상이 특징적이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모두 서로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혼란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또 전쟁은 너무 큰 비용이 드는 실용적이지 못한 것이란 주장도 하는데 이 실용적 관점에서 유가를 비판하기도 하죠. 2500년 전 춘추 전국 시대의 고민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혼란스럽기만 하고 그 혼란한 사회 속에서 누군가는 나름대로 사회를 이해해 보고자 노력하고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계신가요?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춘추 전국시대 그들의 철학이 어떤 의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